안녕하세요. 네, 본차원 원장 이문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세 번째인데, 경추교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경추교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추교정을 얘기하기 전에, 인체에서 목이라는 의미를 좀 한번 살펴보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갖고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목이라는 그 우리말의 음가는, 골목길, 집집마다 가가호라 그러죠. 집집마다 연결해주는 길을 골목길이라 그럴 때 그 목자도 들어가죠. 그 다음에 사람이 다니는 길을 길목이라 하고, 또 길들이 모여서 그 연결되는 곳에 있는 주점을 우리가 전통적으로 목로주점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또 팔과 손을 연결해서 이어주는 곳을 손목이라고도 하고, 또 다리와 발을 연결해서 이어주는 곳을 발목이라 하듯, 인체 조절의 원신지부인 두뇌에, 어떻게 원신지부라는 뭐냐면 으뜸신이라는 뜻인데, 결국은 뭐냐면 그 전신을 조절하는 그 두뇌가 전신 조절의 조절센터, 중추센터라는 뜻입니다. 그거를 우리 옛날 그 한의학에서는 원신지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절 대상인 몸통, 사지, 내장을 연결하고 소통하여서 이어주는 곳이라 그런 뜻이 바로 목에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목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연결의 의미가 있고 소통해준다는 뜻이 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생명을 우리가 흔히 목숨이라고 하는데, 목은 생명의 숨결이요 호흡인 공기를 이어서 공기 바람을 통해서 산소가 들어가죠. 이어서 생명을 유지해주는 곳이다. 이런 뜻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흔히 손목, 발목이라는 말처럼 머리와 몸, 그 다음에 머리는 옛날부터 하늘을 상징했다 그랬고요. 몸은 전통적으로 땅과 이 세상을 상징한다. 이런 표현들이 우리 한방에서 많이 하는데, 머리와 몸, 즉 하늘과 사람 세상을 이어주는 사람을 옛날에 그 두목이라 그랬는데, 그 두목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고대 그 천선민족이라고 했던 우리 고대 한민족의 선조들이 하늘에 제사를 지내거나, 그 다음에 그 로얄 패밀리들이죠. 왕족들이 자기 선대인 조상님들께 제사를 드릴 때 첫 잔을 올릴 수 있는 우두머리 제사장이라는 뜻을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결국은 두목이라는 게 뭐냐면, 목이라는 거는 소통하고 연결해 준다는 뜻이죠. 결국 뭐냐면 우리 하늘과 하늘에서 나온 우리 인간 세상의 모든 인류를 연결해 주는 그런 어떤 큰 그 중심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두목이라는 뜻이라고 이렇게 옛날에 그 이름을 명칭을 해서 불렀었던 어떤 그런 기본 사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어에서도 인터넷이라 하고, 또 목을 네크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정보통신 연결망을 네트워크 뭐 이렇게 하듯이, 결국은 목도 우리 한국말의 목이라는 것은 영어의 네트나 넥 뭐 이런 같은 개념에 해당된다는 뜻을 이해를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적어봤습니다. 다음으로 그 다음에 이제 목뼈 경추 교정의 중요성 이유에 대해서 이제 의학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일단 사람의 경추 부분은 전신 조절의 중추기관인 두뇌와 그 조절 대상인 몸을 이어주는 매우 중요한 곳이다. 그 이유는 전신 활동이나 생명 조절의 명령이 두뇌로부터 나와서 전신으로 이어지고, 전신의 감각과 상태에 대한 정보가 직결되어 뇌로 보고되는 뇌척수 중추 신경계의 하행로와 상행로의 병목 구간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 병목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만 구조가 잘못되게 되면 잘 막히게 되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먼저 시간에도 좀 연결돼서 나갈 건데, 두 개 청골 리듬에 의해 순환되며 뇌척수 중추 신경계 기능을 보조하는 뇌척수액 순환의 병목구간이기도 하다. 또한 전신 조절의 그 중추기관인 두뇌 활동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 공급을 위하여 심장으로부터 목 양쪽으로 올라가는 총경동맥 한 쌍과 또 목 뒤 추골동맥 한 쌍이 올라가고, 또 뇌혈관 순환계로부터 나온 그 노폐물을 배출해주는 경정맥이 지나가는 중요한 부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심장에서 뇌로 올라가는 혈관이 앞에 한 쌍, 뒤에 한 쌍, 이렇게 두 쌍이고, 또 나가는 혈관이 경정맥이 있는데, 이쪽에서 문제가 되면 병목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만 틀어져도 잘 막힐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여러 가지 전신적인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경추 교정이 되게 중요하다 하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추 부정열로 오는 다양한 증상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앞에 거 내용하고 이어지는 내용인데, 경추의 아탈구나 염전, 비틀림이라 그럽니다. 혹은 위치가 변이가 됐거나 또 어떤 구조적인 변형이 됐거나 등의 어떤 경추 부정열이 발생하게 되면 아까 같은 이유 때문에 정맥관계, 동맥관계, 내척수 경맥관계, 내척수 상행 중추 신경계 관계, 이런 종합적인 어떤 모든 통합적인 작용들에 의해서 경황통, 목 뒤통증이라든가, 그 다음에 경배통, 어깨 결림, 목 디스크, 그 다음에 경추 협착증 같은 근골격계 질환은 당연히 발생하겠죠.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뇌 신경계 장애와 내척수 액순환과 두뇌 혈관 장애로 인한 두통, 긴장성 두통, 편두통,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이명, 난청, 또 뇌신경이 불안정해진 불면증, 우울증, 또 메니에르, 어지럼증, 건망증, 치매. 왜냐면 뇌 쪽으로 혈액순환이 안 되면 결국 뇌 중추신경계 세포들이 빨리 염증도 생기고 파괴가 되고 퇴행성 난화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치매, 파킨슨병, 그 다음에 또 사경증, 그 다음에 어린이들한테 많이 오는 거죠. 틱장애, 또 심하면 자폐 스펙트럼, 또 ADHD,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또 뇌 기능이 아무래도 혈액순환이 충분히 잘 안 되면 제대로 발휘가 안 되기 때문에 학습장애, 또 발달장애. 왜냐면 이 발달장애는 왜 오게 되냐면 뇌 발달되어 있다면 신체 발달장애도 많이 옵니다. 왜냐면 뇌에서 결국은 신체 성장을 신호해주는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는데, 뇌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그런 호르몬 분비 기능도 잘 안 되게 돼 있고, 결국은 성장 지연으로도 연결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른들 같은 경우는, 특히 노인성 같은 경우 갱년기가 지날 때 뇌졸중이라든가, 뇌졸 중풍이라 그러죠. 근데 여기는 보통 이제 뇌출혈성도 있고, 혈관이 막히는 경색성도 있고, 그 다음에 아이에게 혈액 공급 자체가 부족한데 일과성 뇌혈증 같은 이런 허혈성 중풍도 있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상황에 따라 고혈압이 될 수도 있고 저혈압 같은 것도 올 수도 있고요. 이와 같은 어떤 뇌 중추 신경 및 뇌혈관 장애성 질환들이 두뇌의 이제 어느 부위가 얼마만큼 손상되었고 막혀 있고, 그 다음에 이상이 발생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게,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마치 우리가 자폐 스펙트럼도 자폐증이지만 다양한 어떤 상황에 따라 다양한 증상들이 증상군들을 이루면서 다양한 면모들을 보이듯이, 이 마찬가지로 경추 부정열로 인해서 뇌로 올라가는 여러 가지 중추신경계의 혈관적인 문제, 신경학적인 문제, 여러 가지 순환장애적인 문제가 오면 뇌세포가 각각 전체 어떤 영역을 하는 부위가 있고, 어떤 고유의 영역들을 담당하는 부위가 어떻게 얼마만큼 손해에 따라 거기에 연관된 모든 질환들이 다 올 수 있다는 얘기를 이렇게 좀 표현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목 경추 부위의 의미 요약, 약간 좀 반복되는 얘기인데 조금 한 번 더 읽으면서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경추는 생체 조절 중추, 자면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두뇌의 생체 조절 중인 두뇌와 몸통 사시 내장기관들. 그래서 우리 한방에서는요, 두뇌를 갖다 뭐냐면 천원이다. 하늘은 둥근 거를 본받았다. 그래서 두뇌를 천원이라 그러고, 도형으로는 원으로 표현을 많이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몸통은 지방, 땅이 반듯하게 네모난 것처럼 지방이라 그래서 천원 지방이라서 하늘과 땅을 구별하고, 목은 바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소통 연결로고, 그 다음에 또 하늘과 땅의 교차 부위였고, 그 다음에 또 되게 이제 생명 연결상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뇌 중추신경계에 아까도 나왔지만 하행노와 상행노가 교차되는 병목구간이라는 거. 특히 목 중에서도 경추가 7개거든요. 특히 7개 중에서도
경추 1번과 2번이 되게 중요하고 그 부위가 되게 전신적인 영향력이 되게 크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개 경추를 조금 비유를 드리자면 두뇌가 대통령이라 그러면 경추 1번은 대통령을 총괄적으로 보조하는 국무총리급쯤 되고요. C2 경추 2번 경추는 내무부 장관쯤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들은 각 부처 장관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은 이제 경추를 이어서 흉추, 요추로 이렇게 이어져서 골반까지 내려가는데, 흉추와 요추는 한 나라의 어떤 그 통치 시스템으로 얘기하면 지방 자치단체장들쯤 된다 보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것도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 턱관절 그 운동이 있는데, 턱관절의 자전운동, 입을 조그맣게 벌리는 그 자전운동의 중심축은 턱관절 자체, TMJ 조인트라 그래갖고, 턱관절 자체이지만 좀 크게 벌린다든가, 큰 저작 활동을 할 때는 그, 조절 포인트가 턱관절 자체에 있질 않고, TMJ 조인트 자체에 있질 않고, 그거를 갖다가 크게 벌릴 때를 공전운동의 중심축은 경추 1번과 2번의 치돌기 그 관절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제 경추 1번과 2번이 일단 이제 나중에 그림으로 나와서 설명해 드릴 건데, 치돌기로 결합이 돼 있거든요. 그 치돌기로 결합된 관절을 특별히 정중 환축 관절이라 그래요. 왜냐면 1번 그 경추를 환추라 그러고 2번 경추를 축추라 그러기 때문에 합쳐서 정중 환축 관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따라서 경추뼈의 부정렬이나 변형 시 목의 디스크나 뭐 협착증 이런 것뿐만 아니라 턱관절 장애, 왜냐하면 결국 뭐냐면 턱관절의 문제가 경추 쪽으로도 영향을 주지, 경추 1, 2번 쪽으로 영향을 줘서 위로는 두뇌 쪽, 밑으로는 척추 대들보 전체로도 파급을 줘서 골반까지 저 하지까지 다 내려가지만, 또한 그 척추의 상황이 또 경추 1, 2번을 타고 또 턱관절 안쪽으로 또 들어가면서 교합이라든가 그 턱관절 그 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안면 비대칭이라 이런 문제를 또 일으키거든요. 서로 이렇게 오가면서 영향을 주게. 왜냐면 인간이라는 인체 구조라는 게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어느 한쪽만을 갖다 고집하면서 꼭 모의 원인은 턱관절의 원인은 뭐 이렇게 그 교합 하나만도 연관된 게 아니라 자세하고 다 종합적으로 통합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안면 비대칭, 그 다음에 거북목, 흔히들 거북목, 일자목, 경련강통, 어깨강통, 그 다음에 또 먼저 잠깐 그 얘기해 드렸듯이 상지로 가는 신경이 전부 경추와 상부 흉추에서 빠져나가니까 상지 저림이나 통증, 또 어깨관절, 오십견, 그 다음에 또 흔히들 많이 어깨관절에서 오는 게 회전근개 손상들, 뭐 공을 만지 야구 선수라 투수들이라든가 이렇게 어깨를 많이 쓰는 분들이 이런 것도 많이 오죠. 그 다음에 또 그 통증이 오래돼서 저게 뭐 석회화 진행되면서 어깨 석회화 통증들, 그 다음에 사경증, 척추측만증, 후종인대고라증 등의 근골격계 질환,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 긴장성 두통이라든가 편두통, 3차 신경통, 구안화사, 안면신경마비, 불면증, 우울증, 또 공황장애, 뇌발육 지연, 학습장애, 그 다음에 주의력 결핍증, 틱장애, 아까 잠깐 얘기했었죠. 잡배증, 그 다음에 어른들한테 중풍, 치매, 파킨슨병, 고혈압, 저혈압, 이명, 난청, 현기증, 메니에르, 그 다음에 근만성 비염. 왜냐면 그 두개골 쪽에 눈, 코, 귀, 오감가가 다 달려 있잖아요. 그리고 12쌍 뇌신경에서 다 지배를 받는데 결국은 중추신경이가 혈액순환이 잘 되고 신경작용이 왕성하게 잘 되면 다 그 정상을 유지를 잘해서 별로 병들이 안 오는데, 오감가를 지배하는 모든 신경들이라든가 또 영양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세 혈관들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조가 경추서부터 두부로 올라가는 모든 것들이 막히게 되고 이러면 이 오감가 질환들도 잘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근만성 비염, 알러지성 비염, 그 다음에 특히 그 3차 신경이라는 게 그게 이제 코 쪽으로 가서 그 지선 같은 것들이 코에 분포를 많이 해서 코 조절을 많이 하는데, 그쪽에 그 3차 신경에 장애가 많이 오게 되면 근만성 비염이라든가 알러지 비염 이런 것들이 많이 오게 됩니다. 또 눈으로는 안구건조증 등도 많이 오게 되고, 그래서 오감가 질환이 오는데, 이거는 12쌍 뇌신경 관계와 혈액 관계, 순환 관계 이런 것들에 좌우가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뇌신경 조절 기능이 이제 또 장애가 잘 오겠죠. 그 다음에 그 뇌에 보면 또 자율신경 조절 중추가 있거든요. 뇌하수체 전엽이라든가 뭐 후엽 뭐 이런 것들이 고 호르몬 정추는 후엽에 있고 신경 자율 조절 중추가 전엽에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자율신경계 그 어떤 조절 중추라든가 호르몬 조절 중추, 그 다음에 생체 리듬에서 솔방울샘 같은 데는 주야 밤낮을 갖다 리듬을 갖다 캐치를 해서 우리 생체 리듬을 또 조절해주는 작용들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면역 조절도 이게 면역 조절이 면역세포들 각자 노는 것 같지만 또 자율신경계하고 또 연관되면서 신경 조절, 자율신경 조절 중추하고 연관되면서 또 면역 조절도 또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생명봉도 뭐 전해질이라든가 갈증이라든가 체온 조절 뭐 이런 것들 생명의 어떤 그 기본 조건들을 조절해주는 데들이 생명내라는 부분이 또 간 시상 부위에 보면 또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뇌 기능 결국은 뇌 쪽으로 올라가는 혈액순환하고 기능하고 연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결국은 전신 자동 조절 시스템에 이상이 많이 발생되는 질환에도 폭넓게 관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바로 이제 어려운 내용은 다 끝났는데, 요게 뭐냐면 이렇게 돼 있죠. 원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상당히 이렇게 구부러져 있죠. 요걸 거북목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고개가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앞으로 빠져나가는 대신에 여기서 한번 꺾이고 여기서 또 꺾여서 이렇게 올라가요. 여기 경추 5, 6번입니다. 여기 목 디스크 협착증이 제일 많이 오는 데예요. 이렇게 되면서 또 이렇게 꺾이고 꺾여서 여기서 근데 짧게 1.5 이렇게 되면 요 머리 구조를 중심선상에 앞으로 많이 빠져나가 있기 때문에 목 뒤에 근육분들이 이거를 갖다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많이 잡아 당기게 됩니다. 그러면 당기게 되면 이 뼈 사이들이 자꾸 이렇게 좁아져요. 구조적으로 협착이 되고, 그러면 또 여러 가지 그 윗뼈와 아랫뼈 사이에 축원신경으로 나오는 경추, 신경절 이런 것들이 또 막히게 되면서 또 목 뒤가 자주 뻐근하게 되고, 어깨에서 또 여기서 나오는 어깨, 팔다림, 저림 뭐 이런 것들 많이 오겠죠. 그래서 특히 이런 자세들이 어느 때 많이 오게 되냐면 고개 숙여서 뭐 핸드폰, 스마트폰, 자동차 문안에 얘기 많이 했죠. 책상에서 숙여서 작업 많이 하는 자세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자동차 뭐 충격받거나 이럴 때는 경추 손상, 외부의 어떤 외력을 받아서 올 수 있는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경추 손상도 올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그림에 참 중요한 건데, 요게 바로 추골동맥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사람 경동맥은 요 목조도 있는데 이쪽으로 올라가는 건데, 요 추골동맥이 요렇게 이 혈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경추뼈 6개의 그 횡돌기 구멍을 횡돌공이라 하는데 그걸 타고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왜냐면 이 혈관이 중요하다 보니까 뼈 조직을 부하를 이게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이거 잘 보세요. 이렇게 올라와서 요게 이제 1번 그 경추의 횡돌기인데 이렇게 돼서 올라와서 뒤로 살짝 제껴지면서 저쪽 가운데로 올라가고 저 반대편에서도 올라와서 이렇게 만나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해서 저쪽에서도 와서 이렇게 하나로 만나서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가 고개가 이렇게 숙여지고 내민턱이 이렇게 되면서 이쪽 공간이 이렇게 좁아지게 되면 이 혈관이 팍 꺾이게 되겠죠. 그러면 혈관 4개 중에 2개가 손해를 되게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혈관이 다음 그림 보면 어느 쪽으로 영양 공급을 많이 하는지, 요거는 이제 경동맥을 표시하면서 이 뇌의 전두엽이라 두정엽 이쪽으로 올라가는 혈관이고요. 요게 바로 이제 추골동맥인데 얘는 어디로 가냐면 그 뇌간이라는 부위에 그 생명내, 본능내 어떤 인간 의지로서 우리 생명 시스템을 조절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조절되는 자동 제어 시스템으로 혈액 공급하는 게 바로 간내, 시상하부, 뇌간, 뇌줄기 이런 건데 그쪽에 주로 영양을 공급하기 때문에 얘가 막히게 되면요. 생명 조절 시스템이 되게 많이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시각중추인 후뇌 쪽으로 조금 많이 공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억과 연관된 측두뇌라든가, 그 다음에 청각과 연관 림프액, 뭐 달팽이관, 세방고리관 이런 거하고 연관된 그 측두뇌 쪽으로 이렇게 이 혈관들이 영향을 좀 많이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혈관이 찝히게 되면 바로 그 주된 공급하는 그곳들이 바로 문제들이 다 발생이 된다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그리고 물론 뭐
한쪽 혈관이 예를 들어서 경동맥과 추골동맥이 막혔을 때 우회도로가 되기 위해서 여기 윌리악 서클이라고 사실 연결은 다 돼 있지만 그렇지만 직통로가 막히는 거는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그만큼 기능이 뚝뚝 떨어지는 집들이고 다만 이 우회로가 있다는 거는 아예 차단 여기에 막혀서 아예 이쪽이 차단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거에 의존해서 바이패스 돼서 그 간접적으로 공급을 받으라고 조물주가 나름대로 이렇게 컨설팅을 했지만 직접 올라가는 것만큼은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 혈관들이 먹히면 각각 직접 공급되는 그 라인들이 전부 에너지라든가 에너지 생산이라든가 영양 공급, 혈액순환이나 산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에너지 발생들이 자꾸 다운이 되면서 세포들이 빌빌해지겠죠. 그러면 마치 우리 현대인들이 아파트에 그 전기가 안 들어가면 블랙아웃이 되듯이 그런 어떤 곤란한 문제들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요것도 이제 같은 그림인데 조금 이렇게 뭐 약간 대뇌 기저액 쪽으로 해서 뒤쪽 이렇게 베이스로 가고 이 경동맥 쪽은 좀 대뇌 피질 영역 쪽으로 많이 간다는 거. 그 집 약간 혈관도 그 분포 영역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혈관이 씹히느냐에 따라 어느 증상들이 다 다양하게 스펙트럼을 가지고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이거는 신경과의 관계인데 이 경추에서 보면 이렇게 뼈와 뼈 사이에 이렇게 신경들이 막 나오고 또 얼기가 져 있죠. 이게 경신경 그 총이라고 하고 이것도 일종의 다 척수신경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어깨라든가 팔 상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C 몇 번 경추 뭐 몇 번 경추 이러면 어느 영역으로 저림 증상이 나타나고 이렇게 했다는 그거 참고해서 보시라고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이제 뒷목이 뻑뻑하게 굳으면 뭐 뒤통수가 찌릿찌릿해요, 허전해요, 뭐 따끔따끔거려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이렇게 피부로도 또 신경계가 또 분포를 하죠. 그 다음에 또 요것도 재밌는 게 요 부위를 요 부위가 있는데 경부 후 그러니까 경황 그 목 뒤 근육군들이 인대들이 쫙 달라붙는 이 부위 부착 부위거든요. 근데 여기 뭐가 있냐면 그 근육의 그 인대와 근육의 톤을 어떤 긴장도를 조절하는 골지 텐던이라는 기관들이 있는데 여기 되게 많이 분포하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긴장을 하면 이 근육들을 팍팍 당기게 돼 있어요. 그럼 당기게 되면 압박이 가지면서 이쪽으로 순환들이 잘 안 되면서 또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 순환장애로 인한 여러 가지 종합적인 문제를 또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이 부위를 풀어주게 되면 되게 이 근육 톤이 조절이 되면서 순환들을 틈들을 확보를 할 수가 있거든요.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우리가 흔히 그 12쌍 뇌신경 중에서 가장 굵은 신경이 뭐냐면 요 얼굴에서 이렇게 분파돼서 하나는 턱 쪽으로 가고 하나는 광골 쪽으로 가고 하나는 이마 쪽으로 가는 요 3차 신경인데요. 이게 3차 신경이 굵기가 제일 굵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저작근이라 그러죠. 요 교근, 씹는 근육을 지배하는 아주 대표적인 신경이거든요. 그래서 경추 요게 근데 어떻게 되냐면 조금 이따 나중에 그림 나올 건데 요게 경추 세번 속에 뇌관에서 줄기에서 나와서 세 번 밑으로 내려왔다가 살짝 바깥으로 올라오면서 경추 3번서부터 쭉 해서 요렇게 다시 위로 가면서 요렇게 분포가 되거든요. 그래서 경추의 어떤 아탈구라든가 어떤 조직의 그 정렬이 안 맞아서 압박을 받으면 이 신경이 되게 많이 집혀요. 이게 많이 집히게 되면 이 얼굴 쪽으로 순환도 잘 안 되게 되고 또 이 저작근의 밸런스가 저쪽하고 이쪽하고 밸런스가 되면 우리 하악턱을 움직이는데 근해와 같은 근해줄 역할을 하는 게 저작근인데 만약에 이쪽이 많이 막혀서 이쪽이 오랫동안 그 근육이 단축이 되고 저쪽은 늘어져 있으면 이 턱이 자꾸 이쪽으로 끌려오겠죠. 그러면 얼굴 비대칭도 생기고 또 턱관절 스페이스가 이쪽은 좁아지고 저쪽은 이렇게 열리면서 왜곡되면서 또 여러 가지 턱관절 통증, 질환 뭐 이런 것들하고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럴 때 이 3차 신경이 정말 되게 중요한 그 기능 역할을 하는데 제가 또 다음 들어갈게요. 요거 아까 얘기했죠. 턱관절 힘의 축은 경추 1, 2번입니다. 이게 뭐냐면 약간의 턱관절이 움직일 때 약간 까닥까닥 움직일 때는 요 관절이 자전 운동이라 그러거든요. 작게 움직일 때 그때 자전 운절의 그 턱관절 그 관절의 운절 그 포인트는 운동 포인트는 여기 턱관절 자체의 TMJ 조인트랄까 여기에 있지만 이거 크게 버릴 때는 바로 이 경추 1, 2번 여부위에 있다는 거 하는 걸 보여주려고 제가 그림을 한번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같은 내용인데 요게 뭐냐면
요게 이제 환추, 아틀라스 환추라 그러고요. 요걸 2번 경추를 아식스 축추라 그러는데, 왜냐면 2번 경추에 이렇게 치돌기라는 축이 이렇게 올라오고, 환추가 이렇게 결합되면서 이렇게 좌우 회전이 된다든가, 뭐, 이런 그게 가능한 구조로 돼서, 요거를 바로 정중 환축 관절 부위라 그래요. 치돌기 있는 부위를. 바로 요게 경추 1, 2번의 결합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요것들이 이제 얘는 1번은 이쪽으로 돌아가고 뭐 2번은 이쪽으로 간다든가, 반대로 얘는 일로 가고 얘는 염전이 비틀린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추골동맥이 이렇게 있고, 또 여기에 또 중요한 게 뇌척수 경막이라든가 이 비틀림이 형성이 되면서 뇌척수의 순환을 막게 되고, 그러면 또 뇌척수 중추신경계의 어떤 소통이 또 막히게 되고, 또 아까 이제 추골동맥에 또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뇌 쪽으로 혈액 공급이 문제가 많이 온다면 여러 가지 중추신경계에 연관된 질환들이 또 거기에 걸맞게 온다는 거, 요거하고, 요거는 이제 뇌척수액 순환 그림을 또 한번 이렇게 넣어봤는데, 바로 여기가 되게 병목구간이라는 거 주의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순환 화살표대로 순환한다는 거. 어쨌든 이 뇌척수액이 순환이 잘 돼야 뇌를 정화도 하고요, 뇌에 영양도 공급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염증이라든가 노폐물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걸 씻겨주는 정화작용을 해주거든요. 그렇게 돌려가면서. 그리고 이게 호흡기전하고 연관되었다는 얘기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 먼저 얘기했지만, 이렇게 이제 넘어갈게요. 먼저 자세한 거 먼저 동영상에 설명드렸으니까. 그리고 이제 전신 척추에 로베 빠는 게, 이게 뭐냐면 우리 몸이 요걸 두개골이라 그러죠. 요걸 청골이라 그러는데, 인체를 크게 보면 이렇게 상하가 이렇게 대응이 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요 목은 바로 이렇게 되면서 또 청골이 이렇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대응이 되게 돼 있습니다. 요게 상하 대응 관계인데, 요거 자세한 거는 내가 이제 다음에 또 이제 기회가 되면 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우리 인체는 이렇게 상하가 먼 데는 먼 데끼리, 가운데는 적각 가까운데 이렇게 대칭 관계를 이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고개가 이렇게 돌아갈 때 골반이 어떻게 움직인다, 이런 움직임 관계도 또 역학적인 관계가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뭐냐면, 결국 아까도 상하 대응 관계가 있듯이 턱 관절에 문제가 있게 되면 턱하고 대응하는 부위가 아까 골반이었죠. 그러니까 이 골반에도 문제가 올 수 있다는 그런 얘기들을 갖다 이렇게 그냥 그림으로 상징을 한번 놓아봤습니다. 결국은 이 턱관절 문제가 사실은 신경학적인 문제도지만 구조 역학적인 어떤 서로 대응 관계 때문에 또 문제를 같이 이렇게 커플링 모션으로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것, 동반 어떤 증상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도 좀 이해하시라고 이렇게 집어넣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3차 신경 얘기했죠. 3차 신경이 저작근 교근을 얘기했는데, 이쪽 나가는 신경, 저쪽 나가는 신경이 밸런스가 안 맞으면 이 교근의 어떤 긴장도라든가 강도라든가 이렇게 달라지면서 턱을 좌우를 비틀게 만들고 하게 되면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턱관절 장애도 일으키게 되는데, 턱관절 장애 3대 증상을 보통 통증으로 호소하는 분들도 있고, 턱이 움직일 때마다 뚜둑뚜둑 소리, 그 다음에 요 개구장애, 입이 안 벌려지는 장애가 있는데, 요것도 좀 자세한 건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통의 원인이 되는 신경들, 주로 이제 요렇게 뭐 이 그림에 보면 무슨 뭐 신경들, 대오두 신경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경추가 안 좋아지면서 병목 찝히게 되면 병목이 되고 근육이 압박을 받으면 이 신경도 압박을 받고, 신경에 영향을 주는 게 혈관들이, 혈관이 찝히면서 얘네들 영향을 못 주게 되면 얘네들 신경들이 긴장을 하게 되고, 신경세포들이 긴장을 하게 되면 또 여러 가지 그 두통 같은 것들이 신경을 따라서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박적으로 이렇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경추의 아탈검이 염장. 요게 이제 경추 1번인데, 요게 이제 뇌관이거든요. 여기 이제, 대뇌 피질이 있고, 이런 식으로 되면서 이제 이렇게 대뇌가 형성인데, 그 밑에 요거를 뇌관 부위라 그래요. 간내 시상하고, 요 밑으로 해서 뇌교 연소 뭐 이런 건데, 이게 바로 생명뇌라 그러거든요. 우리는 왜 생명뇌라 그러냐면, 대뇌 피질 같은 경우는 이성뇌라 그래요. 우리 의지에 따라 그 명령들이 발생이 되면서 신체 활동을 갖다 우리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인위적인 그 자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데인데,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감정뇌, 생명 본연뇌가 변연계라는 게 있고, 그 밑에 이제 생명인데, 이거는 마치 우리가 차량을 운전하기 위해서 자동 제어 시스템이 이미 차에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운전자는
브레이크와 악셀에다 조향장치, 기어 변속 이것만 갖고도 차를 운영하듯이,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기본 장치가 차의 그 자동 제어 시스템이 이미 갖추어졌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이 뇌관이라 그래요. 브람스턴이라 그러는데, 요게 경추 1, 2번 이런 관계에서 되게 많이 비틀리면서 압박 장애를 많이. 그다음에 이제 3차 신경통 구안화사하고 그다음에 교합하고 자세 관계, 이것도 그냥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3차 신경이 이렇게 얼굴 분포가 되잖아요. 근데 요게 처음에 그 뇌관 줄기에서 이렇게 바깥으로 살짝 나와서 경추 1번, 2번, 3번까지 내렸다 슬쩍 바깥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이렇게 이마와 눈, 눈꺼풀, 관골, 요쪽 치아 쪽, 그 다음에 저작근을 움직여주는 요런, 그 다음에 그 지선들이 콧등까지 가게 됩니다. 결국은 이게 장애가 오면 눈의 어떤 그 안구건조이라든가 비염이라든가 이런 조정이, 코의 점막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안 되게 돼요. 그러면 그런 쪽에 문제들이 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신경이 흔히들 많이 오면은, 흔히들 많이 오는 게 구안화사, 입이 왜 휙 돌아가고 작동이 안 되고 눈도 막 이렇게 작동이 안 감기고 하는 것들 있죠. 그런 안면신경 마비 증상들, 이런 것들하고 연관이 되게 많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턱관절의 움직임이 짧은 거는, 자전 운동은 이 턱관절 자체지만, 큰 거는 결국 경추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어떤 교합의 상태에 따라, 교합이 예를 들어서 교합이 정상 교합이 되면 결국은 경추 1, 2번도 정상으로 유지가 되면서 척추 전체를 반듯하게 유지가 될 수가 있지만, 여기에 교합이 부정렬이 생기게 되면 결국은 경추 1, 2번의 염전이라든가 비틀림을 유발하면서 결국은 전신 척추를 갖다 또 틀어지게 한다는 어떤 그런 관계성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아니면 또 반대로요, 이런 척추가 부정렬이 생기면 또 반대로 들어가면서 이 교합까지 어긋나게 돼 있고, 턱관절 압변비대칭 그 다음에 턱관절 통증이라든가 이렇게 그 다음에 TMJ 신드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반대로 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만 고집해서 있고, 얘는 이렇게밖에 안 해요, 이런 고집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도 오고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겁니다. 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소통되고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턱관절과 안면비대칭, 이것도 뭐 아까 비슷한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이쪽이 더 짚히면 이쪽이 턱관절이 좁아지면서 뼈를 이쪽으로 끌고 온다 그러면 안면비대칭이 쏠리고 막 여러 가지 그 균형들이 불균형이 생기겠죠. 참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명난청 메니에르 비염. 왜냐면 이 경추에 문제가 되면 이 턱관절 요 부위가 압박이 생기면서요, 이쪽 근육들이, 조직들이 긴장이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청각신경과 세부안구리관, 달팽이관 이쪽으로도 순환 같은 것들이 잘 안 돼요. 그 다음에 림프액 같은 것도 항상 혈관순환 안 되고 림프액 순환도 잘 안 되면서 림프액 같은 어떤 압력들이 달라지게 되면 이 메니에르증 같은 어지러운 거, 비행변도 어지럼증도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명난청, 소리가 괜히 쓸데없이 난다든가, 아니면 이명이 오랫동안 돼서 어떤 청각신경 자체가 자꾸 이렇게 영향을 못 받고 자꾸 죽어가게 되면 결국은 청각신경, 어떤 소리 전달 신호가 잘 안 되겠죠. 그런 난청도 오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척추는 인체 건강의 대들보라는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경추 교정에 대한 어떤 중요한 의미를 한번 좀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앞으로 좀 부분 좀 더 디테일한 부분들은 앞으로 동영상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제 좀 더 밝혀보고 또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